끼니를 걱정하던 가난한 아들로 태어나 경제적 자유를 이룰 때까지 지난 20년 이상을 한국에서 그리고 이곳 캐나다에서 사업가로 살아오며 저의 운명을 바꾸어 줬던 그 수많은 영감들을 익숙함에서 멀어져야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입니다. 성공하겠다 마음먹는 순간 그 자체가 이제껏 익숙해져 왔던 것들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의 시작이 됩니다. 운동을 해야겠다,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먹는 순간부터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존에 익숙해져 왔던 기장 시간부터 거슬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려면 가난한 자들의 우두머리보다는 부자의 꼬리가 되려 노력하라. 이 한 줄의 글에 이끌려 모두가 부러워했던 증권 회사를 뒤로 하고 사업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당시 제가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은 밥이냐 나의 존재이냐 라는 가장 현실적인 물음이었고, 그저 먹고 살아야겠다는 익숙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수동적 삶에서 벗어나려는 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공을 꿈꾸면서는 한 번쯤, 아니 반드시 하게 되는 고민은 나의 꿈과 비전을 위해 지금 하는 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가 입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른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내 인생의 향방을 가를 그 중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는 성공을 위한 마음의 근육을 먼저 그리고 충분히 단련해야만 합니다. 즉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훈련이 먼저 필요한 것인데,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 지금의 직장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주체적인 내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습관화를 들이는 것입니다. 방법은 최대한 누구에 의한 결정이 아닌 내 스스로 선택한 소위 내가 원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운동을 시작할 때도 야, 너 살 좀 빼야겠다 하며 듣게 된 눈치로부터 시작된 수동적 운동보다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인생에서의 대전제를 위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동기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운동이어도 이 둘의 차이가 극명한 것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치가 다름에 있습니다. 성공에 이르는 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닭볶음으로 누가 대박이 났다 하여 닭볶음집을 여는 것과 진짜 우동을 만들고 싶다라는 주체적 선택으로 일본의 호련 단신 건너가 우동 장인들을 쫓아다니며 배워 차린 우동집의 결과가 다른 것이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주체적 선택과 수동적 선택의 차이가 극명한 것은 성공에 이르는 가장 큰 요소인 끈기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껏 계획한 일마다 매번 중간에 포기하고 있다라면 최소한 한 번쯤은 그 선택들이 내 스스로 선택한 주체적인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위해 선택한 수동적 선택들이었는지를 가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성공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마음의 근육이 바로 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이렇게 해석됩니다. 성공적으로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은 끈기이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내 스스로 선택한 주체적 선택이어야 하며 내 주체적 선택이어야 끈기 있는 목표에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는 흔히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체적 선택으로 끈기를 유지할 힘이 생겼다면 우리는 다시 이 종이 한 장의 차이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 종이 한 장의 차이, 바로 내 자신의 한계치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임계점을 넘는 노력들입니다. 저는 이를 삶을 성공으로 이루도록 만드는 차별화라 부릅니다. 남들이 10발자국을 뛴다면 나는 11발자국을 뛰려는 노력, 남들이 100이라는 노력을 기울일 때 나는 101이라는 노력을 시도하려는 용기, 이것들이 모여 나를 남들과 다른 나를 만들고 비로소 내가 꿈꾸는 행복한 부자의 삶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을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본능에 가까운데, 익숙함들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불안함을 덜어낼 수 있고, 또한 익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예민함을 걷어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불안과 예민함을 이겨내지 못하고서는 절대 성공적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이 주는 진리에 가깝습니다. 주체적 선택, 이를 통한 끈기 있는 노력, 그리고 나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투쟁적 용기. 하루를 시작하는 지금 성공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오늘 재새겨 보고 익숙했던 나를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개천에서 용이나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때는 이미 지나갔다. 더더욱 지금의 시대에서는 전혀 공감되지 않는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이 진심이라면 우리가 보고 듣고 그리고 익히 알고 있는 2755명 오직 빈손으로 시작해 1조 이상의 자산을 이룬 이 성공들의 존재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성공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실패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곳임을 오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고, 또한 여기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전략들과 행동 강령들이 역시 존재하고 있음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한 지인의 사례를 통해 성공하기 위해 실패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더욱이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절대 절명의 순간에서 기사회생하여 성공에 이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공감되는 부분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서울에서 젊은 벤처 사업가로 나름 인생의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던 그때, 때마침 호기롭게 중국집을 오픈한 한 대학 선배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리에 아무런 경험도 실력도 없이 무턱대고 오픈한 그 선배가 성공할 거라 점친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그 선배는 소위 오픈바를 거쳐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예상보다 일찍 안정궤도에 올라선 상태였습니다. 그랬던 그 선배가 자신이 겪고 있는 깊은 고민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는데, 요는 장사가 잘 되면 될수록 주방장이 자신의 실력과 주방 식구들을 핑계로 월급을 계속해서 올려달라 수시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자신이 사장인 양 월권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데, 현재 거두고 있는 매출 때문에 관두게도 할 수 없고 때문에 고민이 매우 깊다 했습니다. 저는 당시 그 형님의 성공에 대한 갈증이 매우 각별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한 가지 묘수 아닌 묘수를 제안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묘수는 주방장의 실력을 훔치는 것이었는데, 주방에 카메라를 설치하되 주방장은 물론 심지어 같이 일하고 있는 형수님까지도 반드시 몰라야 하고, 셔터를 내린 후에는 그 주방장의 모든 요리 방법들을 알아내도록 했습니다. 어떤 때는 밤까지 새워가며 그 주방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배우고 익히려 노력했고,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뒤져 면의 굵기 모두를 재 기록하고, 그 면의 굵기가 나올 때까지 수타 연습을 함은 물론 조미료에 들어가는 양념통들의 무게까지 재서 음식에 들어가는 조미료의 양까지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주말도 있고 각고의 노력으로 1년을 조금 넘게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형님은 제게 이제 자신도 실력이 된 것 같은데 그 주방장을 관두게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확인 과정이 있음을 주지시켜 주었고, 그 형님은 형수님에게 가게를 맡기고 그 길로 자신의 매장과 조건이 매우 흡사한 다른 가게에서 무보수로 6개월 일하며 그동안 자신이 주경 야적으로 갈고 닦았던 그 음식 실력을 스스로 검증받도록 했고, 그 검증 단계를 비로소 마친 후에서라야 자신의 식당 메인인 주방을 점령하여 지금까지, 그리고 여전히 승승장구 해오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하면서 절대 관련 실력과 경험 없이 시작하지 말라. 말씀드린 이 선배의 경우는 지극히 극소수의 경우로 더욱이 10년 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를 석유통을 품에 안고 불길에 뛰어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다소 어리석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업에 도전하면서 기본 중에 기본은 바로 실력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꿈은 창작의 꿀지라도 그 실행은 반드시 미약하게 시작하라 입니다. 사실 사업이라는 현실에서 과정은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살아남아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여 흔적 없이 사라지느냐, 둘 중 하나죠. 말씀드린 선배의 경우처럼 저질러두고 수습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차근차근 준비하여 오픈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답은 여러분의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어떤 고비 없이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경우는 그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좌절과 실패라고 한다면 최소한 내가 견뎌낼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설사 실수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 실수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하고, 더욱이 이를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는 만큼의 긍정적 사고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그 실수는 충분히 감당될 수 있는 실수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날개 없이 추락하여 실패자의 그 깊은 수렁에 빠져 죽을 힘을 다해 다시 기어올라 비로소 지금의 자리에 올라와 서보니 깨닫게 된 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지금, 성공을 위해 달려가면서 먼저 실패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얻고, 앞으로 닥칠 실패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얻고 더 나아가 이를 세심하게 살펴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뜻 공개를 허락하여 준 선배에게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끝으로 지글러가 쓴 성공하는 사람을 소개해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민은 행복한 부자를 꿈꿉니다.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꿈들이 모여 비범해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는 비전 공동체 채널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 거대한 꿈을 시작하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먼저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어디에 계시든 성공의 한 걸음 더 다가서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저는 내일 아침에도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성공 영감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기가 거칠 과정을 설정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는 계획을 입안하고 그것들을 지극히 실천한다. 그는 자기의 목표를 향해 한눈 파는 일 없이 곧바로 그 길을 나아간다. 그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정확히 알고 또한 반드시 그곳에 갈 것임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기 욕망이 그리고 그 대상들로 자기를 데려다줄 그 여행을 사랑한다. 그는 늘 열의로 끓어오르고 강한 집념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다.